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의 유선생입니다. 우리가 독서 코칭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엔 독서 코칭의 방법들 중에서 발달을 고려한 맞춤식 독서 코칭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독서 코칭의 두 번째 방법으로 교과 연계 독서 코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독서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독서를 잘 활용하면 학교 공부에 도움받을 수 있고 진로를 정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책에서 다양한 직업을 만나게 되고 책을 읽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기도 하니까요. 저희 집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책을 읽다가 직업이 여러 차례 바뀌었거든요. 독서는 진로를 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진로가 정해진 이후 진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집 큰아이는 일찍부터 진로를 정한 케이스인데요. 아이의 오랜 꿈은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전 아이가 수학 관련 서적을 섭렵해 나갈 수 있도록 독서 코칭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미 독서 코칭의 방향이 아이의 진로에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지금 수학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느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독서를 통해 학교 공부에도 도움받고 진로에 도움받으려면 어떤 독서 코칭이 가능할까요? 바로 교과 연계 독서 코칭입니다. 흥미와 관심에서 시작된 독서가 재미로만 끝나지 않고 학업적인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럼 교과 연계 독서 코칭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교과 연계 문학 혹은 비문학 작품을 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학년 아이가 사회과에서 고구려에 관해 배우기 시작할 때 역사 동화인 고구려 하늘에 쏘아올린 화살을 읽게 하는 거죠. 이 책은 고구려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4학년 학생들에게 고구려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그 시대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 철학적, 과학적 배경이 되는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어볼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을 배울 때 또 경제활동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경제활동이나 산업혁명 등을 배울 때 역사적, 철학적, 과학적 배경이 되는 관련 서적들을 읽고 참고할 수 있도록 독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경 지식을 알게 되면 낯선 개념이나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들을 보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저자에 관한 책과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독서 훈련이 잘 된 아이라면 백과사전류의 책을 읽는 것도 도전해 볼 만해요. 독서 훈련이 잘 된 아이라는 전제 조건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과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국어 교과 관련해선 평소 시간 있을 때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어두면 아주 좋겠죠. 고등학교 가서 수능 국어 대비할 때 큰 힘이 될 거예요. 수학 관련해선 수학사, 수학자 이야기, 수학 용어 사전, 수학의 원리를 다룬 책들을 읽어두면 좋습니다. 과학교과 관련해선 과학사, 과학자 이야기, 자연현상이나 과학의 원리를 기술한 설명서 혹은 활용서를 읽도록 지도할 수 있고요. 과거와 달리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수학, 과학 관련 좋은 책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저처럼 문과생이었던 분들은 수학, 과학책이 편치만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청소년용 수학, 과학 도서를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상세한 설명과 풍부한 그림 자료까지 감탄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예술 관련해서는 예술 각각의 분야를 다룬 책이나 이름을 널리 알린 예술가를 소개한 책들, 또 전시 팜플렛이나 관련 홍보 기사를 스크랩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교과 연계 독서 코칭의 효과는 정말 다양한데요. 무엇보다 교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데 좋고요. 교과 연계 독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또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서술형 문제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핵심이 요약된 프린트물만 외우게 되면 흐름을 잡기 어렵고 서술형 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교과 연계 독서가 쉽지 않다면 교과서라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읽을 때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주요 문장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야겠죠. 단락별로 한 줄 요약하는 훈련도 아주 좋습니다. 전 교과 연계 독서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론 심층 심화학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변별력 등의 이유로 시험에 심층 심화 문제가 다 자주 등장한다는 게 문제죠. 특목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또 이 심층 심화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입식 학원 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학원 교육은 당장의 좋은 성적, 또 합격이라는 결과와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 문제를 많이 제공하고 문제 푸는 훈련을 시키죠. 심지어 외우게도 하고요. 차라리 교과 연계 독서 코칭을 잘 활용하셔서 자녀의 탐구력, 문제 해결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심층 심화 문제 대비도 가정에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하나 소개할게요. 저희 아이는 과학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학과학시험과 2박 3일의 심층 면접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학과학시험도 거의 하루 종일 봤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교 3학년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사장 철문이 열리고 아이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걸어 들어가던 모습이, 또 제가 철문 밖에서 아이의 이렇게 뒷모습을 지켜보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까지 수학은 걱정이 없었는데 과학이 좀 걱정스러웠어요. 과학이 물리 문제, 화학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여기에 수학까지 더해져서 물리, 수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됐던 거예요. 게다가 답이 하나라서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참 어려웠겠죠.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게다가 틀린 답을 고르면 감점이 되는 채점 방식이라 잘 모르면 일단 아무거나 찍고 보자, 이게 통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당시 제가 더 놀랐던 건 강남에는 이런 것조차 대비를 해주는 학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쪽집게 강사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으니까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저희 모자는 합격자 발표가 나기까지 대략 한 달을 불안한 가운데서 깜깜이 시간을 보내야 했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강남의 쪽집게 수업 없이도 아이가 창의 융합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 다름 아닌 독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연계 독서가 잘 돼 있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찍부터 진로를 정한 아이가 수학 관련 서적뿐 아니라 수학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 서적들을 섭렵해 나갈 수 있도록 독서 코칭에 정성을 다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눈높이 독서와 고난도 독서를 적절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말이죠. 아이는 2박 3일 동안 치러진 다양한 형식의 심층 면접에서도 자신의 독서력을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 독서력을 갖춘 아이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부터 서점, 도서관과 친해지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자료조사와 도서 목록을 뽑기 위해서 교보나 예스 같은 인터넷 서점에 수시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다 쉽게는 교과서 목차를 참고하시면 교과 연계 독서 코칭을 하실 때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독서 논술 학원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독서 논술 학원에 상담을 가셔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시고, 또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년별 도서 목록을 입수해서 오시면 그 도서 목록을 가지고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재세팅한 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양육과 교육이 하루아침에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양육과 교육의 방향을 잘 잡는 게 우선 되어져야 할 일이고요.
양육과 교육의 방향이 잡혔다면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야 학업에서건 아이의 됨됨이에서건 바라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쓰고 계실 부모님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서 코칭의 어떤 방법이 소개될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